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소 궁금했던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응답합니다. 레벨업 마인드 알코올 중독.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술을 마시는 절대량보다는 조절력의 상실이 알코올 중독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일을 해야 되거나 취미생활을 해야 되거나 내 몸이 안 좋거나 가족들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되는데요. 중독자는 술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술을 계속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이 있는데 생각보다 진단 기준이 굉장히 낮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경우, 술을 구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 많은 경우, 또 술 생각이 간절한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폭음이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음주를 반복하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면은 스트레스나 불쾌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 내성으로 인해서 같은 양의 술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음주량이 늘게 되고 결국은 중독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큽니다. 중독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신체적인 건강 문제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술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술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구강암이나 식도암과 같은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 한두 잔의 음주라도 피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을 블랙아웃 또는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블랙아웃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중독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아웃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량의 알코올 노출로 우리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 해마라는 부위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결국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코올은 방금 언급한 해마를 비롯한 뇌 전반에 걸쳐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뇌가 주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은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하게 되고 이제 한번 알코올성 치매가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주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치매하고는 다르게 알코올성 치매는 30, 40대 굉장히 이른 연령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술만 마시면은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음을 지속하게 되면은 뇌가 손상을 입게 된다고 했었죠. 특히 전두엽이 손상되게 되면은 행동이나 감정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심한 주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주 경력이 짧은 젊은 층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은 양의 술을 마심에도 반복적으로 극도의 흥분이나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병적
병적 급성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적 급성 중독은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깨어난 후에 보통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요. 심하면은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살인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술만 마시면은 성격이 바뀐다더라, 주사가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건강의 이유를 떠나서라도 사고 위험성 때문이라도 단주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의 치료도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정도가 심해지면 당연히 치료가 어렵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신체 장기의 손상도 더욱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 한두 잔씩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마시기는 하지만은 간헐적으로 폭음을 한다면은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고요. 혹시 주변에서 내 술 문제를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 술을 줄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면은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알코올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독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행동과 도움이 되는 행동을 잘 구분을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 의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의 음주 문제를 오히려 조장하고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독자의 술 문제를 지나치게 내 탓으로 여기거나 술 때문에 지각을 했거나 결석을 했는데도 대신 거짓말을 해주는 경우, 또 어차피 마실 거라면서 술을 대신 사다 준다거나 술 마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돈을 주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난을 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려서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공동 의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중독자가 술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절대로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도움을 줘야 되냐? 도움은 중독자분들이 치료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할 때 그때 같이 고민해주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겠습니다. 중독자들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질환이든 자발적인 치료가 회복률도 높고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독자들은 치료를 거부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은 중독자를 너무 다그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환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보자는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자제가 되지 않고 또 술로 인한 건강 악화가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보호입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 레벨업 마인드 알코올 중독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